평강은 창가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어.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덜덜 떨렸어. 자신을 찾으려는 병사들의 고함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산 아래 마을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 공주마마를 보신 분은 즉시 신고하시오. 병사들의 목소리가 무겁고도 차가운 공기를 뚫고 귓가로 날아들자 평강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내려앉았어. 아, 시발, 날 찾는구나. 이제 어떡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려왔어. 손톱 끝은 다시금 입술을 물어뜯고 있었어. 불안에 떠는 평강의 얼굴을 바라보던 온달의 어머니가 나지막하게 말을 꺼냈어. 그래,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내 옷차림도 내 말투도 여기 사람들과는 다르니까 언젠가는 너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단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움막의 창밖을 내다보았어. 병사들이 횃불을 밝히고 숲을 헤집으며 다가오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 평강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 어떡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평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녀의 두 눈은 불안함으로 흔들렸어. 그때 온달이 평강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으며 가볍게 말을 던졌어. 걱정하지 마. 어머니 말대로 도망가면 돼. 뭐 어렵게 생각하냐? 평강은 떨리는 눈빛으로 온달을 바라봤어. 평소에 가벼운 말투였지만 이번만큼은 온달의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무척 진지하게 느껴졌어. 도망? 어디로? 온달의 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서며 미소 지었어. 깊이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는 거야. 병사들이 절대 찾지 못할 곳으로. 하지만 나 때문에 여러분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평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온달의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어. 아가, 우리가 너를 맞아들인 순간부터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란다. 가족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니? 순간적으로 평강은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라오는 걸 느꼈어. 그녀가 궁에서 도망쳐 나온 후로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말이었으니까. 갑자기 온달이 검을 집어들고 일어나며 다급하게 말했어. 우리 지금 움직여야 해. 병사들이 곧 이곳까지 올라올 거야. 온달의 어머니는 재빨리 작은 보자기에 먹을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어. 온달은 집 밖으로 나가 주위를 둘러보며 길을 살폈고 평강은 긴장된 마음으로 빠르게 움직였어. 마침내 준비가 끝나고 움막 밖으로 나선 순간 싸늘한 새벽 바람이 그녀의 볼을 스쳤어. 차갑고 시린 바람이 뼛속 깊이 파고들었지만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맑게 했지. 공주마마 이쪽으로. 멀리서 병사들의 외침이 다시 들려왔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온달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망설임 없이 숲속으로 뛰어들었어. 어머니가 곧 뒤를 따랐지. 평강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온달이 이끄는 대로 숲 깊숙한 곳으로 내달렸어. 마음 한편으론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따스함과 위안도 느껴졌어. 이 사람들만큼은 그녀를 궁궐에서 보았던 외로운 공주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평강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 숲은 점점 더 깊어지고 하늘 위의 달빛은 더 흐려졌어. 오직 멀리 별빛만 희미하게 길을 밝혔지. 이 어두운 숲의 끝에서 무엇을 만날지 몰랐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온달과 그 어머니가 함께였기에 두렵지 않았어. 그렇게 셋은 달빛이 거의 없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걸음을 옮겼어. 평강은 이 모든 것이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자신에게 쏟아진 작은 온기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있다는 걸 뚜렷하게 느꼈어. 숲이 너무 깊고 어두웠어. 한번 들어가면
쉽게 돌아나갈 수도 없을 만큼 깊었고 시간조차 잊을 만큼 모든 것이 느리게 흘렀어. 그 깊은 숲에서 하루하루 살아남는 건 결코 쉽지 않았고 그만큼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어. 하지만 결국 그 길고 깊었던 어둠 속에서 온달의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말았어.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평강은 멍하니 어머니의 차갑게 굳은 손을 붙잡고 떨기만 했지. 거친 주름 사이로 파고든 고단했던 인생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서 온몸이 서늘해졌어.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자신을 품어줬던 그 따스한 어머니가 떠났다는 사실이 온몸을 마비시킬 듯 아프게 다가왔어. 미안해요. 제가 괜히 여기까지 와서 다 제 탓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평강은 온달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속삭였지만 온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어. 그의 손은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어. 그런데 온달의 눈가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 눈물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지.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온달은 며칠 내내 움막 주변을 돌며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와 똑같이 살아갔어. 마치 무언가를 잃지 않은 척하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말이야. 평강은 그런 온달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어. 어떻게든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온달은 말없이 슬픈 눈빛으로 멀리 바라볼 뿐이었지. 결국 참다 못한 평강이 그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 온달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차라리 화를 내, 나한테. 다 내 탓이잖아. 내가 너희 집에 오지 않았다면, 내가 도망만 안 쳤다면 어머니가... 목소리는 어느새 울음으로 바뀌었고 평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죄책감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 무겁게 눌렀어. 땅 위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방울들이 그녀의 후회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 주었지. 그 순간 온달이 조용히 다가왔어. 그의 큰 손이 평강에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어. 너 탓 아니야. 누구 탓도 아니야. 어머니는 그냥 많이 지치신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온달은 평강을 더 가까이 당겨 꼭 끌어안았어.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천은 따뜻했고 조용했어. 슬픔도 원망도 아닌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한 온달의 마음이 평강의 온몸으로 전해졌어. 인연은 그냥 오는 거야. 네가 여기 온 것도 우리가 함께 지낸 것도 모두 우연히 만난 거지 내 탓이 아니야. 네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 온달의 담담한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 온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평강의 울음은 더 격해졌고 그녀는 그렇게 한참을 더 그의 품에서 울었어. 슬픔과 죄책감, 그 모든 감정이 함께 녹아내려 서로의 마음을 적시고 있었어. 숲 깊은 곳, 그저 흐르는 시간 속에 두 사람만이 덩그러니 남았어.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 둘이었기에 서로를 위로하며 그 어두운 숲속에서도 함께 견딜 수 있었어. 평강은 그렇게 온달의 품속에서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가족의 따뜻함을 처음으로 느꼈어. 변함없이 흐르는 날들이 이어졌어. 다시 시작된 일상은 지루했고 어쩌면 무의미하게 느껴졌지. 온달은 묵묵히 사냥을 나가거나 장작을 패고 평강은 그렇게 조용히 지내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어.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걸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거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그때였어. 평강의 눈에 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온달의 모습이 들어왔어. 땀으로 젖어 드러난 그의 탄탄한 팔뚝과 어깨가 햇빛에 빛나고 있었지.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그녀는 어쩐지 이상한 설렘과 함께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근사해, 섹시해. 근데 그냥 보기 좋은 몸이 아니라 저 몸에 무예를 입히면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불꽃이 튀듯이 생각이 번쩍였어. 난세라는 이 험한 시대에 궁에서 배운 무예를 온달에게 전해준다면 그에게도 새로운 삶이 열리지 않을까? 자신 역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지내지 않아도 될 거라는 기대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어. 평강은 즉시 온달에게 다가가 씩씩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 야야, 원숭이, 너 그냥 장작만 팰 거야? 온달이 황당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어. 응? 그럼 뭘 더 해야 하는데? 평강은 웃으면서 그의 옆에 서서 떨어져 있는 장작 하나를 집어들었어. 내가 무술 가르쳐 줄게. 너 몸도 좋고 힘도 세니까 잘하면 좀 쓸모있는 인간이 될지도 몰라. 온달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금세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 좋아, 해보자. 근데 네가 가르칠 줄이나 아는 거야? 평강은 입술을 삐죽 내밀며 온달의 팔뚝을 툭 쳤어. 야, 나도 궁에서 꽤 배웠거든.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야. 처음엔 그저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평강은 온달의 엄청난 잠재력에 깜짝 놀랐어. 온달은 그녀가 보여주는 동작을 한번 본 뒤 바로 따라했고 한번 따라한 기술은 두 번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지. 마치 그의 몸이 무술을 빨아들이듯이 모든 걸 빠르게 익혀나갔어. 야, 네오 무슨 스펀지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우냐? 평강의 말에 온달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머리를 긁적였어. 글쎄, 그냥 네가 가르쳐주는 걸 보면 다 쉽게 느껴져. 평강은 입을 벌리고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 그리고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답답하고 무기력했던 시간과 달리 이 순간만큼은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평강은 더 열심히 온달을 가르쳤어. 검술과 창술, 활쏘기까지. 온달은 평강이 알려주는 모든 기술을 빠르게 흡수했어. 그가 보여주는 진지한 눈빛과 집중력은 평강에게도 놀라움과 기쁨을 안겨줬지. 와, 진짜 대단하다 너. 평강의 칭찬에 온달은 밝게 웃으며 검을 높이 들어 올렸어. 그의 얼굴에 자신감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나타났어. 그 모습을 보는 평강의 심장도 알 수 없이 두근거렸어. 단지 잘생기고 멋진 몸을 가진 남자가 아니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야. 평강은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어. 거지 같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움직였고 앞으로 다가올 운명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 온달과 함께라면 이 난세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저녁이면 작은 움막 안으로 은은한 장작불 향기와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감돌았어. 평강은 투박한 나무 숟가락으로 밥을 저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지. 이런 단순한 생활이지만 온달과 함께라는 사실만으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거든. 식사를 마치고 둘이 함께 불가에 앉으면 어둠이 창밖으로 내려앉아 세상을 덮었어. 가끔씩 들려오는 산짐승의 낮은 울음소리가 그들의 대화 사이로 아련하게 녹아들었어. 평강은 온달의 품에 기대어 조용히 속삭였어. 있잖아, 이렇게 나랑 살아도 괜찮겠어? 그래도 내가 공주인데. 온달은 그녀의 어깨를 더 깊숙이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웃었어. 너야말로 괜찮아. 공주님이 이런 바보 품에 안겨 있어도. 평강은 장난스럽게 그의 가슴을 살짝 치며 입술을 삐죽 내밀었지. 그럼 괜찮지. 원숭이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한데. 온달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톡 쳤어. 너 진짜 바보 아니야. 계속 원숭이라고 할래? 평강은 다시 까르르 웃으며 방역했어. 원숭이는 그렇다 치고 너 바보라면서? 마을에서 바보 온달로 유명하던데. 온달이 눈을 크게 뜨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어. 누가 그래? 바보 온달?
어떤 놈이 그런 소문을 냈대? 온달이 일부러 분한 표정을 짓자 평강은 더 참지 못하고 배를 잡고 웃었어. 평강이 웃자 온달도 결국 못 이긴 척 웃음을 터뜨렸지. 그들의 웃음소리가 움막 안을 따스하게 메웠고 한참을 그렇게 웃고 난 후 평강은 다시 그의 품에 머리를 기대었어. 온달아, 응, 고마워. 온달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쓰다듬었어. 평강은 더 깊이 그의 품에 파고들며 속삭였어. 내가 너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면 놀랄걸. 온달은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려 조용히 눈을 맞추며 다정하게 말했어. 이젠 혼자 아니잖아. 내가 있잖아. 바보 온달. 평강은 웃으며 그의 품속에 얼굴을 묻었고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가슴 깊이 전해졌어. 처음 겪는 이상한 세상, 모든 게 낯설고 무섭기만 했지만 이제 그녀 옆에는 온달이 있었고 평강은 그가 있는 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았어. 움막 밖으로 고요한 밤이 깊어갔지만 그들 둘의 작은 웃음소리와 따뜻한 숨소리만은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졌어.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평강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으니까 평강의 심장이 갑작스러운 공포로 철렁 내려앉았어. 마치 발밑으로 땅이 사라져 깊은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치는 기분이었지. 공기가 무겁고 차가웠어. 숲은 아직 안개로 덮여 있었고 눈앞의 나뭇가지들은 축축하게 젖어 무거운 기운을 뿜어냈지. 코끝으로 스며든 젖은 흙냄새는 익숙했지만 지금은 숨막힐 듯 생생했어. 바로 그때 호랑이가 숲의 그림자에서 솟구쳤어. 굶주린 짐승의 눈빛은 잔혹하고도 명확했어. 번뜩이는 날카로운 송곳니가 어둠을 뚫고 평강의 눈을 관통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온몸이 경직되었지. 그때였어. 온달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 그는 망설임 없이 평강을 끌어당겨 등 뒤로 숨겼지. 뒤로 물러나. 낮고 짙은 목소리가 귀를 찢는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뚫고 명료하게 들렸어. 그 목소리에는 늘 다정하던 온달의 모습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 평강의 가슴이 쿵쾅거렸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본능적으로 그의 말에 따랐어. 뒤로 물러나자 바닥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에 단단한 껍질이 등을 받쳐주었어. 온달. 그가 앞으로 나설 때 그의 어깨 너머로 붉은 머리카락이 마치 불꽃처럼 너울거렸어. 온달의 손에 잡힌 검은 희미한 달빛을 받아 번뜩였지. 등 뒤로 마치 타오르는 불길처럼 기운이 피어오르는 듯했어. 그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잔혹한 본능이 깨어난 것 같았어. 호랑이는 굶주린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공격의 기회를 노렸어. 그것이 날카로운 포효를 내지르며 온달을 향해 달려들 때 온달은 상체를 비틀어 날아드는 호랑이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칼을 휘둘렀어. 순식간에 날카로운 검끝이 호랑이의 살갗을 파고드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렸어. 귀를 찢는 듯한 야수의 비명이 숲속에 메아리 쳤고 동시에 붉은 피가 공중에 흩날렸지. 평강은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 호랑이는 커다란 몸집을 비틀며 온달을 향해 다시 공격했어. 온달! 온달의 어깨 부근을 세차게 핥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숲속에 울렸고 붉은 핏자국이 온달의 옷자락 위로 번져나갔어. 온달은 짧게 비틀거렸지만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칼을 꽉 움켜쥐었지.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단호함과 싸움에 대한 광기만이 넘쳤어. 호랑이는 또다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며 달려들었지. 평강은 숨이 멎을 것 같았어. 온달은 빠르게 상체를 숙여 공격을 피하고 호랑이의 옆구리를 향해 칼을 꽂았어.
붉은 피가 허공에 흩날렸어. 생생히 전해진 피 냄새에 평강은 순간적으로 속이 뒤틀렸지. 쿵! 무거운 육중한 몸이 땅에 쓰러지자 나뭇가지가 크게 흔들렸어. 그 충격으로 숲 전체가 숨죽인 듯 조용해졌어. 방금 전까지의 포효와 비명, 날카로운 금소금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쓰러진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만이 약하게 흐르다가 곧 끊어졌지.